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겨자입니다. 겨자는 우리가 아, 고기 먹을 때 특히 많이 먹죠.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얘기하는 겨자는 흑겨자고요. 블랙 머스터드, 그리고 화이트 머스터드도 있습니다.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이 알맹이가, 열매가 검죠. 이거는 그에 비해서 흑겨자, 백겨자는 이렇게 조금 엷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꽃은 둘 다 똑같이 노란색인데 흑겨자가 조금 더 커요. 백겨자는 보통 한 70cm 정도까지 자라는데 흑겨자는 그거의 한 2배 정도, 한 1.5m까지 자랍니다. 그런 면에서 다르고 성분도 백겨자는 조금 순하고 흑겨자는 좀 맵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학명과 약용 부위를 보겠습니다. 학명은 브라시카 니그라. 니그라가 니그로라는 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다는 뜻의 라틴어죠. 그래서 브라시카 니그라가 흑겨자, 그리고 브라시카 히타 혹은 알바라고도 하는데요. 알바는 화이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시카 히트라는 백겨자가 됩니다. 약용 부위는 당연히 C죠. 겨자 가루만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은 겨자 씨를 돌려서 신선하게 가는 그런 용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래요. 이거는 흑겨자고 이거는 백겨자입니다. 근데 요게 쌀이거든요. 쌀 크기는 잘 아시죠? 쌀보다 조금 더 작은, 그리고 이건 좀 얇고 흑겨자는 조금 진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맛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통명은 그냥 뭐 블랙 머스터드와 화이트 머스터드 뭐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그렇고요. 한글로는 보통 겨자 그러면 흑겨자를 얘기하는 거고 백겨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일년생 식물인데요. 야생에서도 많이 자랍니다. 줄기는 뭐 가지가 갈라지고 각지고 1.5m, 아까 말씀드렸죠, 흑겨자. 백겨자는 이거의 반 정도, 한 70cm까지 성장하고요. 잎은 피침형으로 아까 보셨죠? 어긋나게 선장합니다. 이게 잎이거든요, 피침형. 자, 그리고 꽃은 황색으로 개화한다는 건 아까 보여드렸고요. 6월에서 한 8월, 9월까지 핍니다. 씨앗은 꼬투리에 형성되는데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꽃이고요. 씨앗은 이렇게 꼬투리, 꼭 고추처럼 생겼죠? 이 안에 생깁니다. 효능은 많습니다. 주로 식욕 관련해서 나오는데 점막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소화 촉진, 식욕 촉진, 이거는 이제 먹는 거고, 류마티즘이나 신경통, 복막염은 바르는 겁니다. 이걸 바르면은 피부에 자극이, 점막에 자극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혈류가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내부 염증에 피를 갖다가 피부 쪽으로 빼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센스 오일 가지고도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냥 피부에 바르면은 피부 염증이 나니까 안 되고요. 알코올 40에 오일 하나, 그러니까 40회로 희석을 해서 알코올을 그냥 피부에 발라도 시원하죠. 그런데 이 겨자 오일을 알코올에 섞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시원할 겁니다. 일종의 자극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은 풍통이나 요통, 류마티즘에 발라주면 됩니다. 족욕으로도 쓰는데요. 족욕을 하면은 초기 감기에도 효과가 있고, 어, 원래 족욕만 해도 따뜻한 물에 넣어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기 때문에 좋은데 이 겨자
오일을 갖다가 넣어주면 아니면 뭐 오일이 아니더라도 겨자 가루를 넣어주면 혈전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한 겨자 가루 소주컵으로 하나 정도를 해서 한 5분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전신욕은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이거는 물에 한 2리터 정도 물에 소주컵 2개 정도의 겨자결을 희석해서 그거를 목욕물에 넣으면 됩니다. 바로 넣으면은 이게 또 풀어지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2단계로 해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흑겨자에 비해서 백겨자는 조금 순한 편이기 때문에 기관지나 흉막염에도 쓸 수 있고 나머지도 다 쓸 수 있어요. 조금 그 뭐랄까 희석을 좀 적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흑겨자는 강하기 때문에 맵기 때문에 기관지나 흉막염처럼 내부 쪽에 사용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백겨자의 꽃하고 꼬투리를 보인 건데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냉수에 겨자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면에 발라서 그걸 바로 피부에 붙이면 안 되고요. 거즈를 해서 그러니까 면을 양쪽에 대는 셈이죠. 그래서 그 필요한 쪽 환부에다가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거즈를 뚫고 피부에 그 겨자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참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빼고 겨자가루를 세척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계속 그 피부가 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세척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또 다 되는 게 아니고 쌀가루를 갖다 환부에 도포를 해서 면으로 고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양쪽에다가 면을 댈 필요는 없어요. 자극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겨자가루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호밀가루를 타서 희석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117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겨자가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데 왜 수출, 그러니까 인도 향로가 왜 생겼냐면은 원래는 그 비단길을 타고 오던 것들이 이슬람이 중동이잖아요. 중동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많은 뭐랄까 무역 이익을 얻었어요. 뭐 나쁘게 말하면 착취고 좋게 말하면은 무역 삼각무역을 해서 돈을 번 셈인데 그게 또 오스만 투르크가 강성해지면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 신세계의 발견,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도 하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콜럼버스처럼 서쪽으로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는데 그게 향신료로 돈을 번 거거든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금이었고 금은 사실 많이 발견 못했죠. 그런데 금만큼 비싼 향신료로 돈을 벌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후추가 겨자죠. 겨자가 전 세계적으로 재배가 되는데 왜 이렇게 비쌌나 했더니 겨자가 아니고 후추였더라고요. 후추가 금만큼 비쌌고요. 같은 무게에 금만큼 비쌌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하고 후추를 좀 착각을 했네요. 그런데 다릅니다. 머스터드하고 페퍼는 다르죠. 그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